안녕하십니까. 국견원장 후보 기호 7번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많은 현장의 도장을 다니면서 봐왔던 것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석했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도장입니다. 태권도를 살리는 데는 도장이고요. 그 도장에는 현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오랫동안 제가 도장을 28년 이상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노하우와 저희 분석을 한번 보시면 이래서 현장을 찾아다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산업의 기본은 도장입니다. 도장이 살아야지만이 태권도 산업이 삽니다. 태권도 산업이 살아야지 태권도 기관들이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1990년대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태권도 산업이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주역은 태권도 관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장님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 관장님들이 사실은 기관에 어떤 도움을 받고 성장하셨습니까? 개인적인 힘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국견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국견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국견같이 훌륭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 국견이 시장의 변화에 응하지 않은 거죠.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견을 통해서 그런 솔루션을 바꾸고 경쟁력을 갖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이 표를 그리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런 표가 지금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 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2022년 지금 현재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지금 0세에서 10세 사이가 보면 405만 4천 정도, 480만 정도. 그러니까 0세에서 10세 정도가 한 8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만 정도. 800만 좀 더 되네요. 거의 900만 가까이 되는데 요것이 지금 현재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서 40세 때를 볼게요. 40세 때가 저 옆에 연도 써 있죠. 1982년. 1982년도에 이 40대는 어땠냐? 그때가 이 사람들의 10대였습니다. 0세에서 10세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40대와 50대에 지금 800만이 넘는 이 인구들이 어린 10대 때는 도장이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도장에 아이들이 유입이 됐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도표로만 봤을 때도 지금은 예전에 40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도 중후반에 보다 반으로 줄었구나 하는 거죠. 인구가 반으로 줄면 어차피 유입하는 인구가 적으니 뭔가를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다시 한번 또 들어드릴게요. 자, 이 표도 저희가 그렸어요. 근데 정말 이 자료 구하기 너무 어려웠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파란 줄은 일품입니다. 일품. 그리고 요 밑에 빨간 줄은 상품이에요. 이 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000년도만 해도 그 평균 수련 시간이 한 3, 4시간은 아니 3, 4년은 됐어요. 3, 4년은 됐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그 파란색이 일품이니까 일품들이 지금 2019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요 이후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상품인데요. 상품도 역시 더 떨어졌는데 그 옆에 있는 갭의 차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숫자도 적지만 나가는 숫자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 기간이 짧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도장이 어려운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들어오는 인구가 적고요. 계속 운동하던 친구들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령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도장이 어려워졌죠. 그런데 1980년도에는 사실
예를 저희 드렸던 거면 호키, 뭐 키즈, 그리고 여기 뭐 학교,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태권도의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관이라는 거로 뭉쳤죠. 그 관이 뭉치다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관이 뭉치니까 대한 태권도 협회로 옮겨졌어요. 그 흐름이. 그 협회로 옮겨졌던 것이 가만히 보니까 협회만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학교 쪽으로 옮겨요. 학교 쪽에 무슨 학교? 왜냐하면 태권도 학과가 생김으로써 학교 쪽으로 옮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생기냐면 도장이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한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필요했어요. 그때 생긴 것이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에요. 이런 컨설팅 회사가 생김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각자 브랜드를 갖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사실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이 힘을 써줬어야죠. 근데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브랜드를 통해서 도장에 이름을 냈어요. 저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게 있어요. 키즈 태권도. 여기 있는 책들도 제가 이때 그 책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호키 태권도, 뭐 어느 대학교, 이게 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현상들입니다. 즉 태권도의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 그냥 몸으로 현장에서 뛴 거죠. 이것이 기관에서는 나몰라 했던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제가 얘기했죠? 그동안 국교는 뭐 했냐는 거죠. 자, 이제 팬데믹으로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좌절하면 그동안 심사비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국교는 이제는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나서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있습니다. 이 무관심이 계속 진행되면요, 우리는 이제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를 국교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봤다면 이 자료 만드는데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만드는 자료, 보기는 이렇게 쉬워도 며칠이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도장에서는 여자아이들만 가리키고, 어떤 도장에서는 기구를 사용하고, 어떤 도장에서는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다, 도장이 살아남는 도장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트렌드가 달라요. 같은 태권도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새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뭐를 해야 되냐? 태권도의 대중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요. 대중문화, 그러니까 문화 속의 태권도를,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이루는데 국기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장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현장에서 답을 찾았던 것이,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처절하게 연구하셨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다음 걸 볼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아까 인구를 다시 밑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인구가 줄었어요. 아이들이 줄었어요. 들어온 유입이 없어요. 아이들이 수련 기간이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구 대상을 늘려야죠. 항아리처럼 되어 있으니 대상이 어떻게 40대, 50대가 많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40대, 50대에 집중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인화예요. 성인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제는 도장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가 그 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인화에 집중했고요. 성인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장은 자기 몸을 관리하는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치지 않게 하는 도장.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보니까 아까 40대, 30대에서는 뭐냐? 야, 정말 태권도가 현장에서 또는 실전에서 강한 무술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 대해서 반박하는 도장들이 생겼어요. 태권도의 그 화려한 발차기가 그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것이 실전성으로도 갔죠. 그런 도장은 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태권도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거의 7, 80%가 남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 다 있고 여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서 만난 관장님이 얘기가 생각나네요. 여자아이가 자기 남동생을 도장에 데려놓고 자기는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봤다.
나는 저 여자아이를 찾겠다. 그게 여자아이들만을 만든 도장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게 됐을까? 그런데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경쟁은 주변 도장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 거예요. 다시 인구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인구 분포에서 어떻게 밑에 아이들이 줄었으면 위에 태권도를 했던 분들이 어떻게 30, 40대 또는 40, 50대가 있어요. 그분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인구가 늘겠죠. 그게 가족 프로그램이에요. 가족 수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지 않는 아이들을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면 고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데 그거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화로 하려면 개인이 아무리 문화로 얘기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관의 건물을 옮긴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어디서 돈을 가져온다고. 국교는요, 기본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도장 관장님들에게 쓰는 돈은 1억도 안 됩니다. 이게 바뀐 거죠. 앞으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안에 있는 것부터 찾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 기관에다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뭉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 이렇게 바뀐 것도 굉장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저는 그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권도 산업의 기본은 도장이고요. 도장을 살리는 데 기관들이 협조해야 됩니다. 근데 협조하는 방법 중에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니즈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것을 대중화하고 그것을 문화화하면 태권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그 답을 찾고 있었고 답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공약을 만들면서 어제까지 사실은 저희가 라이브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을 더 집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는 기호 7번 이지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